저 같은 경우도 이민이 가능할까요? 이민에 대한 여러 질문들입니다. Dreamed a Dream 님, 만으로 39세, 예전에 대학을 다니다 그만둔 뒤 학점은행제 IT 관련 학과로 학점을 받았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으로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과 CCNA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CCNA는 국제공인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자격증인데요. 네. 아무튼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실무 능력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영어 초보 수준, 자산 규모 이 부분에 대해 상담을 해보고 싶습니다. 희망 국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어권 국가나 독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부업들을 하고 있는 엔잡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 블로그, 그리고 추가적인 부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알고리즘으로 우연히 알게 되어 라이브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상담 내용들을 보면 학력이나 경력, 자산 규모 등이 상당히 뛰어나거나 화려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분들이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더 많아요. 어느 정도 학력, 자금, 그다음에 해외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는 분들이 이민을 시도하지 아예 나는 우리 동네에서 뭐 10km 밖 이외로 나는 뭐 내가 사는 동네 반경 10km 이내로 나가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은 아예 이민을 꿈꾸지도 않아요. 그냥 좀 안 좋은 말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통상적으로 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 실제로 이민을 진행을 하고 성공시키는 분들이 대체로 한국에서 최소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저는 지금은 막연하게 이민을 꿈꾸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도 해외로 이민을 목표로 하는 게 가능할까요? 학점은행제가 인정이 될지 CCNA 자격증은 직업학교에서의 도움으로 힘겹게 취득을 했지만 자격증이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국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격증들은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서 의미가 없어요. 특히 경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격증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이거를 꼭 인지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자격증은 없지만 실제 네트워크 관리를 5년 이상 했다. 혹은 10년 이상 했다. 이런 분들이 취업이 실제로 해외에서 더 잘 돼요. 왜냐면은 실제로 고용주의 가려운 부분을 즉각적으로 긁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막 고용주가 저기 어디 서버실에 막 서버 장비 뭐 데이터베이스 뭐 등등이 막 케이블이 뭐 한 수백 개 엉켜가지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뭐가 뭐 잘못됐는지 장애가 났어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지금 중요해요? 아니면 당장 이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능력자를 데려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있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자를 데려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도 인지하고 계시듯이 실무 경험이 없으면은 그 자격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미국의 비숙련 EB3 비자를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비추예요. 네, 비추예요. 특히 한국에서 EB3 비자 비숙련 신청해가지고 최근 5년, 10년 동안에 승인받았다는 사람을 데려와 보세요, 좀. 없어요, 거의. EB3 숙련직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간호사, EB3 간호사 숙련직, 요 경우에는 가끔 있어요. 미국에 있는 병원이 스폰서해줘가지고 영주권 승인받고 뭐 넘어간 사람들이 가끔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 거의 5년, 10년? 거의 최근 10년 동안 EB3 비숙련직 취업 이민을 한국에서 신청해서 승인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 EB3 비숙련직 이민 해줄 이거 스폰서 해줄 고용주가 확실하게 미국 내에 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F1 학생 비자라도 받아서 미국으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현지에서 신분 변경하는 게 그나마
그나마 승산이 있어요. 그러면 신분 변경하면서 일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승인될 때까지 이게 뭐 승인이 뭐 3년 후에 승인이 될지 5년 후에 승인이 될지 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최소 4년은 기본으로 딜레이 될 것이고 또 나한테 순번이 오려고 하면은 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는 모르는데 일단 현지에서 신분 변경을 하면서 EB3 비숙련직 업무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국에서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아무튼 그런 방법이 가능해요. 차라리 그거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용주가 정말 확실하다면 이제 그 방법의 또 맹점은 미국의 비숙련직 일자리라는 것들이 연봉 뭐 한 2만 5천 불, 3만 불 이런 일자리들이에요. 그 일자리에 영주권 확정될 때까지 5년 까딱 잘못하면 10년 진짜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연봉 3만 불이면 나쁘지 않지 않느냐? 얼마요? 연봉이 3만 불이면 현재 미국 환율 볼까요? 3만 불이면은 막 4,300만 원. 아니 나 싱글인데 4,300만 원이면 뭐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기는 한데 실제로는 가능하기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미국 생활비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작년에 CNBC 뭐 미국 주식 뭐 이런 거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려면 연간 얼마의 소득이 필요한가에 대한 통계 조사예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 7만 5천 불 정도 벌어요. 노동자 평균이 그렇단 얘기고 심지어 이거 중간값 미디안 값으로 따지면은 더 내려가요. 평균과 중간값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평균값은 뭐고 중간값은 뭔지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중산층의 삶을 못 누려요. 그러면은 왜 도대체 연봉이 7만 5천 불 가지고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개 난리를 치느냐 미국에서. 자, 실제 그 계산을 해본 거예요. 세후 원래 중간값을 따져보니까 월급이 한 4,400유로 정도 돼요. 미국인 노동자들의 중간 연봉, 그러니까 중간 월급 딱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놓고 그 중간을 딱 픽했을 때 월급이 얼마냐? 4,400불이에요. 근데 거기서 연방세, 뭐 주세 이런 거 빼고 실제 받는 돈을 따져보니까 3,300불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미국의 현재 딱 중간 정도의 집 월세가 2,000불이에요. 그리고 밥값 식비 700불 써야 돼요. 690불. 그다음에 매달 아무리 후진 제일 싸구려 의료보험을 들어도 96불을 넣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이 보험을 가지고 의사를 보더라도 자기가 내야 되는 병원비가 갈 때마다 의사 볼 때마다 최소 150불? 어쩌면 200불 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보험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보험을 내느냐? 정말 큰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내가 어디 제대로 교통사고가 나서, 아니 교통사고는 그냥 그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이 되나?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가다가 어디 뭐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머리 한 8반을 10반을 꼬매야 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생겼다. 그럴 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응급실 가가지고 꼬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그 정도 하려면은 최소 10,000불? 10,000불이 들지 20,000불이 들지 그러거든요. 보험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거 생돈 자기 돈으로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약간 사건 사고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 의료보험, 그거라도 들려면은 월 100불은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냥 일반 감기가 걸려가지고 동네 병원에 가면은 여전히 최소 100불, 150불, 200불 병원비를 여전히 내야 돼요. 더 웃긴 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돈이 한 2,800불 되더라. 응?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다 놨지? 날라갔네. 미국에서 비숙련직 일자리에 들어가면은 연봉 한 3만 불 받을랑 말랑 해요. 3만 불. 그러니까 그걸로 3만 불이면 얼마예요? 자, 월급이 나누기
12 하면은 2,500불이란 말이에요. 세금 아직 안 냈어요. 연방세, 주세 이런 거 하나도 안 떼고 뭐 메디케어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떼고 2,500불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과연 이걸 커버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조금 더 렌트비를 줄이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한 1,000불 정도면은 뭐 한국 사람 많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1,000불 정도면은 방 한 칸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쉐어하는 거죠. 그러면 1,000불 정도면은 방 한 칸 임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방 한 칸. 뭐 그런 식으로라도 버티면서 뭐 미국에서 한 뭐 7년, 10년 버티겠다.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확정될 때까지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이민 생활, 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민 생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뭐 해볼 만은 하겠죠. 근데 저라면은 비추할 것 같아요. 제 이제 막내 동생보다도 더 아니 막내 사촌 동생보다도 나이가 이제 어리신가 그런 것 같은데 맞나? 아니구나. 제 막내 사촌 동생 정도 나이 되는데 저라면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외사촌 형이 독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살고 있는데요.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인이 있는 독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을까요? 그게 yes and no예요. 그러니까 지인이 있다고 독일을 선택하는 거는 또 아주 좋은 결정은 아니에요. 그 지인을 믿고 갔다가 더 인생이 꼬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둘이 의절하고. 그래서 독일을 선택한다면은 내가 지인을 배제하고도 독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 로직, 알고리즘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독일로 생각하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알려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뭐 불가능해요. 단기간에는. 사실은 단기간에 알려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선진국으로도 이민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수도 없이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돼야 돼요. 자, 나이,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자금. 제가 항상 육각형 인간이란 말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골고루 유리해야 돼요. 나이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학력, 지금 학점은행제 학사학이 있다고 하셨죠? 근데 학점은행제는 통상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학위가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최소 방통대라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전공? IT 전공하신 건가요? IT, 예, IT 관련 학과. 이건 방통대에서도 IT를 계속 컴퓨터 과학 이거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경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어주신 게 없는데 실무 만 39세가 되도록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 뭐 관련 경력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경력이 없으신 건가요 혹시? 설마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 39세가 될 때까지 정말 아무런 경력이 없다. 돈을 벌어본 적조차도 없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요. 원칙적으로는 관련된 경력이 있어야 돼요. 관련 경력이 최소 뭐 2, 3년, 이왕이면은 뭐 5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 더 유리하죠. 그리고 어학은 당연히 영어 중상급 이상. 자금 아무리 싱글이라도 40대가 지금 다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최소 5천만 원? 이왕이면은 억 단위? 이 정도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만 40세가 돼서 안정적인 해외 이민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 이거 질문해 주신 분한테는 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걸 보고 있는 다른 젊은 분들, 나이가 젊은 분들, 뭐 20대 초반, 뭐 1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이 30대고 40대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육각형 인간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이 험난한 21세기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는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기타 사회 저변의 어떤 변화 이걸 고려해 보면은 내 일자리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이 안 되는 사회가 이미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나라는 계속 망해가고 있고 뭐 좌파가 어쩌고 극우가 어쩌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또 뭐 남자 뭐 한남이 어쩌고 뭐 한여가 어쩌고 이보다 물론 미국도 지금 뭐 트럼프 뭐 마가파가 있고 반 트럼프파가 있고 난리가 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응? 갈등이 심하긴 한데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말 온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각종 키보드 배틀만 모니터링하고 있어도 아 이거 빨리 응? 뭔가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느낌적 느낌이 오지 않나요? 아무튼 현재 10대, 20대의 젊은 분들은 향후 5년, 10년, 15년, 20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자신의 어떤 그 프로그레스를 모니터링 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능력치를 육각형 인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민을 가던 안 가던. 물론 이민을 가라는 왜 이민이 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그 한국이라는 좁은 시장에서 백날 박터지게 경쟁을 해봐야 내 치즈는 이미 다른 곳으로 다 옮겨갔단 말이에요. 어제 오늘도 지금 트럼프가 뭐 타립 영어로 타립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관세 뭐 25%막 날리고 캐나다, 멕시코에 날리고 중국에는 진작에 막 25% 이상 관세를 매겨왔는데 거기다가 10% 추가 중국 관세가 높아지면은 한국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 한국은 중간재를 중국에다 많이 수출하면서 그동안의 경제가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좋건 싫건 뭐 요새 뭐 이제 극우 세력들은 뭐 중국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둥 뭐 화교가 뭐 한국을 망치고 있다는 둥 하고 있지만 팩트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그 근간은 사실 중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중국하고 수교도 맺고 그 노태우 대통령이 무슨 노씨더라? 하여튼 무슨 노씨인데 그 시조의 시조를 찾아가면은 저기 어디 뭐 중국 산둥성이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도 중국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새. 아무튼 참.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스스로를 육각형 인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중산층의 삶도 보장이 안 돼요. 앞으로 10년, 20년은 여태까지도 안 됐지만 그 난이도가 삶의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나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요즘 10대, 20대에 비하면은 조금 꿀을 빨았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그때는 다 힘들었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저만 해도 뭐 늦잠을 잔다던가 뭐 학교에 결석을 한다던가 조금 아프다고 뭐 조금 돈을 아니 뭐라 그러죠? 뭐 조금 뭐 편하게 가겠다고 조기서 조기를 택시를 타고 간다던가 그런 거를 굉장히 죄악시하던 심지어 저는 아직까지도 요새는 이제 핸드폰도 대부분 무제한 통화잖아요. 근데 저 때는 기본 생활 양식이 뭐냐면은 용건만 간단히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전화를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는 그 습관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전화기 20원밖에 안 하는데도 공중전화기 그리고 집에서 전화하는 것도 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오래 통화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나고 그랬었어요. 한 4, 50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고 뭐 한 2, 30대 되는 분만 해도 또 꼰대가 또 옛날 카더라 얘기하는구나. 뭐 라떼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구나. 비웃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헝그리 정신이 기본적으로 4, 50대들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는 그런 헝그리 정신조차도 사실은 솔직히 사라진 지 오래란 말이에요. 이제 비교적 풍요로운 시대에 한국에서 교육받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가 왜 굳이 육각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되면은 안타깝지만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어렵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다만 한국보다는 해외에 좀 더 기회가 많으니까 한국에서는 육각형 인간이 설사 되더라도 너무 일자리가 제한적이라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박 터지는 경쟁을 해야 돼요. 막 수능 같은 것도 막 문제를 꽈서 내고 막 킬러 문항 나오고 하는 이유가 그냥 조금 쉽게 내면은 다 만점 받아버리니까 변별력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평가들이 절대 평가란 말이에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너 변호사 해. 너 회계사 해. 세무사 해. 웬만한 자격증들이 전부 다 절대 평가로 발급이 된단 말이에요. 응? 그 이후에 또 어떤 경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민이 답인 거지 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은 그냥 쉽게 꿀을 빨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예, 드림 더 드림님 좀 죄송한 말씀 막 교보제로 쓴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어쩔 수 없어요. 육각형 인간이 지금부터라도 육각형 인간이 되도록 뭔가를 보완을 해야 돼요. 이런 IT 이왕이면은 뭐 이미 내가 IT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고 자격증이라도 조금 땄으니 뭐 네트워크 관리 어디 PC방 네트워크 관리라도 지금이라도 경력을 쌓아서 이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뭐 현재 정확하게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 알려주시질 않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런 IT 쪽 경력은 아니지만 다른 쪽 경력이 의외로 또 풍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쪽으로 커리어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쪽 방향으로 다시 뭔가 학력, 전공, 어학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자금까지 준비를 해서 그거에 맞는 이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의외로 미국으로 진행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뭐 외사촌 형처럼 독일에서 영주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미국도 독일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조금 더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는 최종적인 어떤 그동안에 쌓아온 경력 나이 20살 이후에 39세 될 때까지 한 20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가 그거에 맞춰서 나의 장점, 강점 이거를 최대한 분석을 해내서 그쪽으로 전략을 짜야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